석 달 뒤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는데 최근 초대형 유조선 발주가 늘면서 폐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요금 좀 더 받자고 고속도로 대신 위험한 산길을 돌고 있는 무주진한 장수 시외버스 요금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낸 133일간의 촛불 집회 뒤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재능 기부로 굳은 일을 맡아온 숨은 주역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석 달 뒤면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일감 부족을 이유로 들었는데 최근 초대형 유조선 수주가 늘고 있습니다. 군산조선소 폐쇄를 재검토할 만한 사안인데 현대중공업은 재가동에는 아예 뜻이 없습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최근 홍콩과 싱가포르 선사와 수주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홍콩 브라이트 오일은 초대형 유조선 5척 등 10척의 계약을 검토하고 있고 싱가포르의 센텍 마린도 2척의 초대형 유조선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두 건의 계약이 모두 성사되면 많게는 12척, 돈으로 따지면 9억 6천만 달러에 이르지만 모두 울산조선소에 배당됩니다. 앞서 연초에 수주한 유조선 4척도 모두 울산 몫으로 군산조선소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수주량이 쌓이지 않는 이상은 재가동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한두 척 가지고는 1년을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최근 동남아에 정유공장 건설이 늘면서 초대형 유조선 발주가 이어지고 유럽의 그리스 선사들도 움직이는 등 세계 조선업계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군산조선소는 도크가 한 개뿐이지만 세계 최대 규모로 시장성이 큰 초대형 유조선 건조에 가장 적합한 조선소입니다. 전라북도는 조기 대선에서 군산조선소의 폐쇄의 부당함을 쟁점화해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일감 배분을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군산조선소에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대선 후보들께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정치권과 긴밀히 공조를 통해서 최대한 물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전북 경제의 쓰나미로 작용할 군산조선소 폐쇄가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번 초대형 유조선 수주를 계기로 한 국면 전환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요금 좀 더 받자고 국도로 돌아가는 시외버스 문제 그간 몇 차례 보도했는데요. 전라북도가 지난 무주 장수 지역의 비싼 시외버스 요금을 내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가 무진장 방면 시외버스를 독점 운행하는 전북고속에게 개선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전북고속은 그동안 요금 1,000원을 더 받기 위해 고속도로 대신 위험한 소태전 고개를 경유해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높았습니다. 회사 측에다 하여튼 변경 계획을 가져와라. 안 가져오면은 개선 명령을 내리겠다. 이에 따라 한 달쯤 뒤부터는 12개 노선 45변의 버스가 고속도로를 통행하게 되고 900원씩 요금도 인하됩니다. 7만여 지역 주민과 연간 30만 명의 이용객에게 혜택이 돌아갈 전망입니다. 다음은 1,000원이면 어디요? 없이 없는 사람들은 그 1,000원이 10번이면 10,000원 아니요? 요금을 빨리 도졌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좀 해주십시오. 전라북도는 정치권뿐 아니라 진안군 이장단까지 서명운동에 나서면서 문제 해결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개선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며 업계와 손실 보전 문제를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도내 30억 원이 넘는 벽지노선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데다 지역별 형평성 논란도 제기될 수 있어 최종 요금 인하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전주시 소각장 인근 주민 20여 명은 현금 지원 금지와 감시 인력 축소는 있을 수 없다며 소각장 진입로에서 쓰레기 반입을 지연시키는 등 쓰레기 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의회는 임시회에서 주민 지원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행정을 질타하고 주민감시원의 인건비 삭감 등 강경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의 감격과 여운이 여전할 텐데요. 그 뒤에는 제 몸을 태워 어둠을 밝히는 촛불이 그렇듯 민주주의의 주인임을 각성한 광장의 시민들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다시 광장으로 촛불로 모이실 거죠?
외침에 따라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집니다. 넉 달간 전국 시국회의 상황실을 이끌며 집회 사회를 맡아온 유기만 씨. 가장 신경 썼던 건 정치인이나 주최 측 대신 시민 목소리가 여과 없이 반영되는 장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세대들이,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다양하게 한 연대의 경험이거든요. 그 연대의 경험으로 이제 사안마다도 유쾌한 공연 무대 한쪽에서 덩달아 손놀림이 빨라지는 사람은 소아통역사 고은희 씨입니다. 시민들의 억울함과 분노 섞인 발언에는 고은희 씨의 표정도 같이 변합니다. 농민들도 사회의 주체로서 참여하고 함께 사는 세상. 젊은 소아통역사가 꿈꾸던 사회는 촛불 집회에서 먼저 펼쳐졌습니다. 농인과 청인이 같이 정보 그런 거에 대한 소외를 받지 않고 이제 함께 어울리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 발걸음이 아니었을까. 17번의 주말 촛불 집회 동안 예술인들의 자발적인 재능 기부가 이어졌고 대학생, 청소년 자원봉사자들도 무대를 설치하고 촛불이나 피켓을 나눠주며 힘을 보탰습니다. 가면 갈수록 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시민분들이 자발적으로 다 나서서 같이 해주셔서. 집회 때마다 전기를 빌려준 주변 상인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촛불 집회에 이제 동참해야 하는데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가게 하면서 뭐 조그만한 133일 동안 숨가쁘게 이어온 촛불 집회의 숨은 주역들. 이들은 최고 권력자를 심판한 2016년과 17년 촛불혁명의 원동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리를 지켜준 시민들이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대선도 본격화했는데요. 각 당의 후보 경선이 모두 호남에서 시작됩니다. 경선 일정이 촉박한 대선 상황이라 호남 민심이 특히 중요해졌습니다. 이종휴 기자입니다. 대선 후보 경선 일정과 방법을 가장 먼저 확정한 민주당. 오는 27일 광주에서 호남권 현장 유세와 순회 투표로 후보 경선에 막을 올린 뒤 29일엔 충청권, 31일 영남권, 4월 3일엔 서울에서 순회 투표를 치러 대선 후보를 결정합니다. 첫 길목인 호남에서 누가 1위를 차지할지, 또 1위의 득표율은 과반을 차지할지 등에 따라 이후 경선의 판도가 윤곽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호남 민심이 초미의 관심입니다. 27일 날 호남권 순회 투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을 필두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새를 몰아가는 그런 전략이 아닐까. 현장 투표 80%와 여론조사 20%로 경선 방법을 정한 국민의당도 호남에서 경선 일정을 시작합니다. 25일 광주 전남에서 그리고 26일엔 전북에서 현장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어서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호남권에서 기선 제압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호남만 가지고도 안 되지만 호남이 없이는 안 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호남에서부터 어떻게 바람을 일으키냐, 이것이 가장 각 당의 중요한.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지사가 격돌하는 바른정당은 오는 19일 전주 또는 광주에서 호남권 후보자 토론회로 경선을 시작합니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호남 돌풍으로 대권을 거머쥔 것처럼 유난히 짧은 이번 대선에서 호남 민심이 결정적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 전라북도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소속 공무원들에게 선거법을 숙지하고 대통령 선거일 전까지 정당 행사 참여나 선거사무소 방문, 통리반장 회의 참석을 자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댓글을 달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등 선거 중립을 강조했습니다. 대나무를 세로로 쪼갠 모양의 건파형 동기가 있는데 한반도 고유의 청동기 유물입니다. 도내에서는 발견된 적이 없는 이 유물이 군산에서 발굴돼 학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동혁 기자입니다. 마치 대나무를 세로로 쪼갠 듯한 독특한 형태를 한 칼자루 모양의 청동기 유물. 테두리를 따라 새겨진 빗금과 점선 무늬와 새끼줄을 꼰 형태의 원형고리는 정교한 아름다움을 자랑합니다. 기원전 3, 4세기 건파형 동기로
제사장이 제사의식을 할 때 옷에 매달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유물은 2년 전 군산 선제리에서 적석 목관묘가 발견되면서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세형 동검과 원형 덧띠토기, 환옥과 같은 유물 131점도 함께 출토됐습니다. 검파형 동기는 거의 이제 그 분묘 중앙부에 거의 다 깨트려진 상태로 놓여 있었고 그걸 통해서 저희들이 초기철 시대에 적석 목관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학계는 이번 유물의 발굴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각형이나 원형인 중국 것과 달라 청동기 문화가 금강유역에서 토착화됐음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로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또 제사장 사후 제사독을 파쇄해못던 풍습이 유물로 처음 확인됐으며 마한 성립 이전의 집단들의 세력관계까지 엿볼 수 있는 사료입니다. 제1을 주관함으로써 그 지역에서 세력들을 규합했고 그 다음 단계에 마한을 성립할 수 있는 기초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발굴을 토대로 전북에서 번성한 마한의 성립지를 익산뿐만 아니라 만경강 유역으로 확대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북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농수산대학에 지난 2015년 졸업생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9천만 원으로 일반 농가에 비해 2.4배, 도시 근로자에 비해서도 1.6배 높았습니다. 소득이 가장 높았던 학과는 중소가축학과로 연간 1억 9천여만 원에 달했고 축산과 수산양식, 대가축학과 출신도 1억 원이 넘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영농기를 앞두고 농어촌공사 전북본부가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농업용 관정과 집수정 등 지하수 시설물의 관리 상태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도내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은 76.6%로 예년에 비해 2% 부족한 데다 올봄 강우량도 적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주시 의회가 혁신도시 지역인재 35% 이상 의무 채용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시의회는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청년 실업이 심각한 만큼 의무 채용 법제화가 국가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북도 의회는 학교 총량제와 역사 국정교과서를 강행하는 교육부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도의회는 학교를 신설하면 기존 학교를 폐교하도록 한 학교 총량제는 교육을 경제 논리로 잘못 판단한 것이고 촛불 민심에 반한 역사 국정교과서도 폐기해야 한다며 결의안 채택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제 금산사가 산사체험 프로그램을 무료로 진행합니다. 금산사는 이번 달부터 모두 8차례에 걸쳐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마음치유 콘서트와 걷기 명상, 사찰 음식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선착순으로 성인 100명을 참여시킬 예정입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오늘 아침 9시쯤 익산시 용동면 대조리의 한 농수로공사 현장에서 65살 이모 씨가 후진하던 굴삭기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굴삭기 운전자 47살 김모 씨가 이 씨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어린이집과 의료기관 등 도내 다중이용시설 72곳에서 새집 증후군 유해 물질로 알려진 포름알데히드 등 5개 항목의 실내 공기질을 검사한 결과 전주와 완주의 어린이집 2곳에서 총 부유 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도 대형 마트와 극장, 대형 병원 등 76곳을 골라 실내 공기질을 검사할 예정입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 대중국 수출 기업들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애로사항 접수센터가 설치됐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